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혜원 의원에 이어서 송언석,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까지 지금 정치권이 이해충돌 문제로 논란입니다. 관련해서 아예 이해충돌 방지법을 따로 만들자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요. 특히 바른미래당에서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추진 중인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네, 저희의 배우 세력으로 지목돼서 저희가 웬만하면 연결 안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법안을 또 내시겠다고 해서 예. 연결을 하게 됐고요. 네. 현재 법으로 봤을 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이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예.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공익을 추구해야 되죠. 예. 그래서 자신이 직무를 수행할 때 이제 직무와 자신의 어떤 사적 이익과 이제 관련성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예. 경우에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공익을 추구하라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제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예. 그 모든 공직자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치지 말고 예. 공익을 우선시하며 예. 이제 공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특혜를 주거나 직무로 얻은 정보로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예.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공직자윤리법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만 있지 그렇게 했을 예. 경우에 어떻게 처벌해야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쳐보자는 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 이해충돌 방지법인가요? 지금 공직자윤리법의 말씀대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처벌이 안 돼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됐고요. 예. 이 공직자윤리법과 별개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그 법안을 따로 만들자는 논의는 19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김영란법이라는 청탁금지법 안에 네네. 따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라는 별도의 장이 있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좀 현실적인 그 적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아서 예. 일단은 그 부분은 빼고 예. 이제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으로만 일단 법안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용란 전 대법관도 예. 이 부정청탁 금지랑 이해충돌 방지 이 두 가지가 큰 축이었는데 이해충돌 방지가 빠지면서 완전히 반쪽짜리가 됐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제가 네네. 추가로 네. 그 이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부분만 따로 네. 제정법으로 지금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는 그 지금 있는 공직자윤리법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단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선언적인 규정만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그런 이해 충돌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요. 일종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자기 직무에서 스스로 회피를 하거나 예. 기피하거나 또 직무를 재척시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 조항도 포함하고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담아서 내용 그 법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처벌은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뭐 워낙 이제 다양한 그 행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MBC 미니로 옥지훈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어요. 투자업을 하는 저조차도 이해상충 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데 공직에 있는 국회의원은 그 이상의 도덕적 의무 서약을 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주장 해주셨고요. 저희 구체적인 현안으로 좀 들어가서요.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시작은 손혜원 의원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손 의원은 지금 실현된 이익이 없고 앞으로도 실현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에요. 의원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손혜원 의원은 지금 이해충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지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충돌 방지의 취지 목적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이 공정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익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스스로 그거를 기피하고 그 업무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손혜원 의원님은 이제 본인이 국회에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하고 본인이 부동산을 사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이해 충돌에 대한 그 논란에 대해서는 엉뚱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얏나무 밑에서 가끈 고쳐 매지 마라 이건데 나는 가끈은 고쳐 맸지만 오얏나무 열매는 안 땄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말하자면. 예, 맞습니다. 아주 적절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논리로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하고 송원석 의원도 지적을 받고 있어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가족이 운영하는 대학의 예산 지원 문제에 관여했다 이런 논란이고요. 송원석 의원은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김천역을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김천역 근처에 건물을 소유한 상태였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럼 같은 논리로 보면 이 두 의원도 역시 이해충돌 해당한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판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그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토지나 뭐 건물의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공개가 돼 있었습니다. 추가로 매입한 건 아니었죠. 그리고 뭐 장재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재산이 아니라 학교 법인이라는 공익적인 재산을 가족이 운영을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달리 볼 수도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말 의도를 가지고 사적인 그런 이득을 추구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지금 나온 그런 국회에서의 어떤 질의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지역이나 어떤 다른 그 대학들 모두 다 적용받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했다라면 이거는 좀 그 벗어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지만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판단은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뭐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개적으로 본인이 이제 목표에 투자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왔다라는 게 논거 중에 하나였는데 장제원 의원과 송원석 의원 역시 이게 공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른 판단을 할 그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근데 사실, 이제 그 공개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미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느냐, 사후에 그 재산을 보유했느냐에 또 기준이 있는 거죠. 시점의 기준이 있고요. 뭐 손혜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그 주문을 하면서 본인의 뭐 직접 개인이 본인 명의는 아니지만 뭐 가족 명의 등으로 샀기 때문에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 행위의 선후 관계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지금 민주당 쪽 특히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정의당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예 이 차제에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사안이 없는지 전수조사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청취자분들도 6726번님께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나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전수조사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저는 뭐 그 부분은 뭐 민주당이 일종의 이제 프레임 전환의 목적으로 내세우는 거라는 정치적인 좀 공세적인 측면이 있지만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못할 이유는 없다. 근데 문제는 우리 예전에 해외 출장 그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때는 좀 조사하기가 수월하지만 그거는 출장 갔는지 안 갔는지 돈을 어느 돈으로 갔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의원들의 뭐 예를 들어서 뭐 발언의 내용을 다 찾아보고 또 그거에 대한 재산 여부나 뭐 이해충돌 여부를 또 판단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수월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전수조사를 위해서 아예 뭐 국회를 감사하는 독립기구 같은 걸 만들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 부분은 꼭 이 건뿐만 아니라 국회 자체에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국회의 예산을 사용하거나 또 이런 공직자들의 이런 윤리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감사기관은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자체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이 논의와 별개로 반드시 좀 추진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감사기관을 만든다면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는 주체는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그 외부 감사기관이라기보다는요. 내부 감사기관이어야 합니다. 지금 내부에서요? 그러니까 국회 내부에 물론 이제 사무처 내에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감사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감사실이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감사하는 거는 하지 않고 있고, 그렇죠. 국회의원은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데 윤리위원회가 굉장히 지금 무력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 윤리위원회와 또 사무처의 감사실 같은 내용을 묶어서 크게 하나의 이제 감사 조직을 만들고, 그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쓰는 뭐 예산에 대한 문제나 또 이런 직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감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위원들은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외부 위원들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뭐 그거는 이제 위원회로 만든다면 당연히 외부 위원으로 유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무적인 것은 당연히 국회의 이제 뭐 직원 등으로 이제 구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회사에 있는 감사실 같은 조직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드린 이유가 저희 5073번님께서 이런 걱정을 하세요. 당연히 이해충돌 방지법 만들어야죠. 그러나 국회에서요?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의구심을 나타내셨는데 그만큼 이제 국회 이해충돌 문제를 내부에서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런 국민들의 불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정보들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정보 공개. 오히려 국회 같은 경우는 속기록 같은 게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후적으로 어떻게 보면 검증이 가능한데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그 논의되는 내용들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에서도 이런 정보 공개를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제가 만일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출을 하고 나서 이제 법안이 이제 논의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여러 당들이 이거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론이 워낙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그 규제의 대상이 될 공직자의 범위나 업무의 범위, 또 아까 말씀드린 뭐 기피, 회피, 제척 등의 어떤 그런 방법들, 그다음에 처벌 수준, 이런 것들이 쟁점이 좀 많아서 좀 논의할 시간은 충분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